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저녁 석강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5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7,498포인트로 0.11%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207.72로 0.71% 올랐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고요? 지수는 오르는데 말이죠. 네, 블랙록 한국 ETF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약 6천억 원 규모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7,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지수 상승은 누가 이끈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도 개미가 또 일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요. 오늘은 특히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7,498포인트인데 7,500선 돌파가 정말 코앞이네요. 네, 0.11% 상승에 그쳤지만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0.71% 올라 1207.72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자금 유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 한국 ETF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루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국계 ETF 전체로 보면 더 큰 규모일 수 있습니다. 7,000포인트를 돌파한 직후라는 타이밍을 고려하면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오른 건 개인 투자자들 덕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개미가 또 일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계열과 일부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과열 우려는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중에 머니게임 빠진 한국, 울리는 과열 경고음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부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다고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현대차 계열입니다. 현대차가 61만 3천 원으로 7.17% 급등했고요. 더 놀라운 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59만 2천 원으로 무려 29.97% 상승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호재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현대차 계열 전체가 강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현대차가 7% 넘게 오른 것과 연동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쪽은 어땠습니까? 반도체는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8만 6천 원으로 1.93% 상승했는데요. 뉴스에서도 SK하이닉도 웃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6만 8,500원으로 1.10%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JP모건에서 주목할 만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특이한 종목들은요? 대한전선이 72,300원으로 12.79% 급등했고요. 대한광통신도 22,350원으로 2.52%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엔비디아가 4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구리선 대신 광섬유가 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군요. 네,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800G를 넘어 1.6T CPU까지 포함하는 AI 데이터 센터 핵심 3년 로드맵을 공개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이솔루션의 오늘 주가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삼성이 로봇 찍으면 이 종목이 뛴다는 제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 80만 원 선을 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종가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고요. 반도체 외에 초호황 사이클을 맡고 있다는 업종이 있다고요? 네, 뉴스 헤드라인에 상한가 반도체처럼 초호황 사이클을 맡고 있는 업종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는 헤드라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대한전선 같은 전선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면 광통신이나 전력 인프라 쪽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환율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꽤 올랐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68.98원으로 1.70% 상승했습니다. 달러당 약 24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하루 변동폭으로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원이 10%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9%로 0.83%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110.59로 0.07%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달러 1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0.40% 소폭 상승했고요. 금값은 온스당 4,725달러 30센트로 0.54% 올랐습니다. 금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VIX 지수는 어떻습니까? VIX 지수가 17.37로 1.70%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아진 모습인데요. 다만 아직 20을 넘지 않아 시장 공포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어제 마감 기준이죠? 네, 5월 7일 마감 기준입니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S&P 500이 7,337.11로 0.3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5,806.20으로 0.13% 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49,596.97로 0.6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맥락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하루는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개별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가 211달러 50센트로 1.77%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조 6천억 원 투자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411달러 79센트로 3.28% 크게 올랐고요. 애플은요? 애플은 287달러 44센트로 0.02% 하락해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TSMC는 414달러 15센트로 1.28% 내렸고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 성악개미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라는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이 인텔과 마이크론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ETF 상품도 나왔다고요? 네, 키움은행에서 KIWIM 미국 AI 테크 하이베타 ETF를 출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핫한 미국 테크주를 3달마다 바꿔 따라간다는 컨셉인데요. 또 다른 보도에서는 테마 급등주를 골라 투자하는 하이베타 ETF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액티브와 패시브 전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네요. 네, 액티브 대세에 맞서는 패시브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ETF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의 상품들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다고요? 네,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지배 구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SK 한주로 하이닉스와 엔트로픽에 동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한 간접 투자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 구조를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 성격에 따라 대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이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JP모건 분석이 주목됩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상당히 큰 영향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10% 하락한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뉴스도 있었죠? 네, 연말정산 환급, 만기 5년 등 가입 전 따져볼 것들을 정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만 5년 만기라는 점,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예인 투자 이야기도 화제가 됐다고요? 네, 방송인 김구라 씨가 삼성전자를 4만 5천 원에 샀다며 수익률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6만 8,500원이니까 상당한 수익을 본 셈이죠. M&A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까? 네, EQT가 더 좋은 비즈온 상패 요건을 넘겼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6월 말 완전 자회사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CJ ENM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낮아진 기대보다 더 낮았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증권가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79,258달러 96센트로 0.94% 하락했습니다. 8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 약세와 함께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 뉴스도 있었다고요? 네, 가상자산 해외 송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불편한 상황인데요. 8월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뉴스 헤드라인에 더 센 놈이 온다는 표현만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 관련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이 도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 외국인 자금 유출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6천억 원 규모가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차익 실현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7,500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7,498까지 왔으니 기술적으로는 눈앞입니다. 다만 외국인 매도와 과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 돌파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4조 6천억 원 투자, 광통신 인프라로의 전환 등이 테마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이솔루션의 3년 로드맵 같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요? 삼성전자는 노조 이슈가 변수입니다. JP모건이 제시한 12% 영업이익 하락 가능성이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하고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의 급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차가 7.17%, 현대오토에버가 29.97% 급등한 건 상당히 큰 움직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호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등이라 단기 과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환율 변동성도 커 보이는데요. 네, 오늘 1.70% 상승한 건 상당한 변동폭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 변수들이 환율과 증시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TF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새로운 테마형 ETF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I 우음, 미국 AI 테크 하이베타 ETF처럼 특정 테마의 급등주에 집중하는 상품들인데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액티브와 패시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전통적인 패시브 ETF와 달리 종목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상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브리핑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7,498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11% 상승에 그쳤지만 7,500선이 눈앞입니다. 코스닥은 0.71% 오른 1,207.72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갔다고요. 네, 블랙록 한국 ETF에서 사상 최대인 약 6천억 원이 유출됐습니다. 7,000포인트 돌파 후 차익 시전으로 보이는데요. 지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끌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현대차 계열이 강했고요. 현대차가 7.17%, 현대오토에버가 29.97% 급등했습니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1.93%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1.10% 내렸고요. JP모건이 노조 이슈로 영업이익 12% 하락 가능성을 제기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주목받았죠. 네, 엔비디아의 4조 6천억 원 투자 소식과 함께 광통신 인프라로의 전환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전선이 12.79%, 대한광통신이 2.52% 올랐고요. 오이솔루션이 3년 로드맵을 공개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환희율도 크게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이 1,468.98원으로 1.70% 상승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4.39%로 0.83% 올랐고요. 미국 증시는 약세였죠. 어제 마감 기준으로 S&P 500이 0.38%, 나스닥이 0.13%, 다우가 0.63% 하락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1.77%, 테슬라는 3.28% 올랐고요. 서학개미들은 인텔과 마이크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네, 79,258달러로 0.94%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와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과열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두시군요. 네, 특정 종목의 급등에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